네, 투자자분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들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열심히 찾아 전해드리는 투자틀미 시간입니다. 먼저 준비된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달의 해제가 될 지표 얘기를 제일 먼저 해볼 거고요. 라이크 제닉, 네. 이 키워드에 종목에 대한 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된 광물이 있습니다. 가격 인상으로 줄 영향력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잠정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늘 수출 데이터를 이제 잘 정리해주는 두 분, 아레테 군과 테린이 아빠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먼저 아레테 군의 텔레그램방을 참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레그램방에 올라온 내용 함께 보시면요. 필러부터 짚어볼게요. 필러는 6월 대비 빠지기는 했지만 별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역시나 최고치급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라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는 지금 6월보다 괜찮고 단가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추후 나오는 데이터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이 계속 최고치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이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종목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노바렉스가 대표적입니다. 전차와 장갑차 7월에도 역시나 수출이 계속되고 있음이 파악이 됐고요. 지열제는 페이스 자체는 신고가 경신이 가능한 상황인데 생각보다 숫자가 더 빠르게 찍히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종목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관련주로 꼽힙니다. 아직 10일치 밖에 데이터가 안 나와서 섣부르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데이터 숫자는 무난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아레테 군은 텔레그램방에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다음 이제 테린이 아빠 방에도 수출 데이터를 정리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6월 대비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둘 다 좋아진 걸 추려보면 역시나 방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수출 견조하고요. 빙그레 쪽에서 아이스크림 수출 괜찮았나 봅니다. 경동 나비엔도 수출 좋아졌는지 추세적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이번 달 수출 데이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테린이 아빠도 같은 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치 수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멘텀을 바라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나오는 수치를 더 체크해보고 2분기 실적 기대주들이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코멘트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수출 데이터와 관련 있는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밀려서일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하락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최근에 신고가 150만 원 넘어서더니 오늘 조정받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 주가가 좀 꺾이기 시작을 했죠. 코스피 지수 차트와는 또 반대로 가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수주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 다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가가 여전히 조정권에 들어간 모습이라는 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맥스도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6%에 가까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 들미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뷰티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은 텔레그램방을 발견했습니다. 바이오던스와 라부부가 콜라보로 바이오던스의 겔 마스크가 올리브영에서 지금 7월 전체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7월 올리브영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바이오던스의 제품을 구매하면 라부부의 키링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요즘에 라부부가 카톡 선물하기에 입점된 거 알고 계시죠? 저도 이제 구매를 하고 싶어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당연히 1초 만에 품절이고요.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이오던스가 제품 구매 후에 인증을 하면 라보브 키링을 준다라는 이벤트를 올리브영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코멘트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캐릭터 IP와의 콜라보가 뷰티 시장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한 파급력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티니핑과 클리오의 협업처럼 앞으로 이런 방향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해외 확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바이오던스의 마스크팩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제닉입니다. 제닉은 명실상부 한국 1위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제조사입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과거 2011년 제닉의 자체 브랜드였던 셀더마 하요미팩으로 그야말로 홈쇼핑에서 돌풍을 일으켰었고 이때 연간 1,000억 원 매출을 달성하는 신화를 써내기도 했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체 브랜드 수요가 감소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 채널이 변화되면서 적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좀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회사는 오뎀 중심으로 구조를 바꿨고 바이오던스에 이제 납품한 마스크팩이 아마존에서 히트를 치면서 바이오던스의 마스크팩 납품 수주를 통해서 제닉의 실적도 흑자 전환, 즉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제닉의 마스크팩이 올리브영에서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제닉의 자체 브랜드인 셀더마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뷰티 전체 주간 2위까지 상승을 했고요. 회사 측과 소통을 해보니 마케팅을 따로 하고 있지 않는데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캐릭터 IP와 이 콜라보 파급력 그리고 스마트한 소비자들의 움직임으로 트렌드가 움직이는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도 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닉의 주가는 장 초반에 비해서 오후장 들어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4%에 가까운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요. 어제 이미 주가가 10% 급등세를 연출한 바 있고요. 최근에 5월부터 6월까지 알게 모르게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을 그려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투자텔미입니다. 중국 히토류 업계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히토류 산업의 양대 기업인 북방히토와 바오강 주식회사가 지난 10일 반 2025년 3분기 히토류 정관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새롭게 제시가 된 3분기 인상 가격은 톤당 세전 기준으로 19,109위안, 그러니까 한화로 계산을 했을 때 약 370만 원이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상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국의 히토류 가격 인상이 국내 관련 업체들에게는 왜 수혜냐?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공급 국가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면 글로벌 히토류 시장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히토류를 채굴, 가공하거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존 재고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평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을 해보면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가 오늘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중국 히토류 가격 인상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공급망 리스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히토류 가격을 인상하거나 때로는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나 업체들은 웃돈을 주고라도 다른 공급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중국산 히토류가 불안하다 보니 라오스에서 히토류 원강을 수입해서 베트남에서 자석을 제조 및 가공한 후에 한국에서 들여오는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관련 업체들 안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고객사들이 10에서 20% 더 비싸게라도 주고 사겠다, 웃돈을 낼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중국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프리미엄을 기꺼이 부담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 일단은 빨간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가 동반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죠. 히토류가 필요한 전기차용,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외에 히토류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유니온 머티리얼, 노바텍, 유니온, 그리고 티플렉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히토류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동향까지도 여러분들 잘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의 투자 텔미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한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될까요, 매니저님? 네, 오랜만에 2차전지 기업들이 올라서고 있는데
워낙에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이유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게 정부 정책으로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정부에서 지금 이 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추진하기로 했죠. 알리베이 국가산업단지 구축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보게 되면은, 2023년도에는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30기가와트였습니다. 38년에는 이걸 121기가와트까지 올리겠다는 목표거든요. 이 4배 키우겠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리베이 산단단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정부가 LG엔솔하고 삼성 SK 같은 이 배터리 기업의 어떤 그 관계자들을 불러서 방안을 논의한 건데, 왜 배터리 기업의 관계자를 불렀냐면은, 이 에너지 저장장치 어떤 관련 기술도 점검을 하고요. 지원 방안을 논의한 건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 자연 상황에 따라서, 이 전기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는 신재생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ESS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에서 저장을 해놓고 그걸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산단을 구성한다? 거기엔 ESS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정부에서는 지금 이 ESS에만 10조가 들어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ESS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관점 봤을 때 정부의 어떤 신재생과 2차 전지 정책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ESS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 하면 추론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하기 시작하면은 이 연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이 전력 수모가 추론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보통 전력에서 15배까지 뛰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의 전력으로는 이 전력 수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ESS에 저장돼 있던 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도 ESS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ESS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다른 빅테크들은 뭐 GPU, 원전 같은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또 ESS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부도 지금 신재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ESS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 삼성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또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ESS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라가는 이 2차 전지 기업들은 ESS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ESS 관련된 또 대표적인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그리고 ESS와 관련된 종목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 양극재를 대표하는 종목인데요. 현재가가 10만 5,100원입니다. 에코프로 BM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에코프로 BM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 SDI, SK온, LG엔솔까지 모두 공급하는 기업인데, 지금 CATL에 또 공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ATL은 LFP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ESS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거의 100% 다 LFP 배터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BM이 CATL과 LFP 공급을 협의하고 있는 것은 결국 ESS 배터리 협의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이 ESS 저장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만큼 아마 에코프로 BM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LFP 시장에 있어서 이 CATL과 협의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 또 관련 그 기업 중에서는 1번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공매도가 많이 들어있는데 에코프로 BM이 마찬가지거든요. 이 공매도가 숏 커버링을 바뀌었을 때는 이 주가 급등으로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BM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이오테크닉스 목표 주가를 2차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리뷰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제 이오테크닉스를 25만 원까지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23만 원 근처까지 왔었죠. 아마 25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작년에 정고점 부근인데
어쨌든 이 HM 부분에 있어서 캠포초라는 레이더 장비가 아마 이 HM4의 핵심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그거를 또 한일시대에 공급하는 게 이오테크닉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마 25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5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주말 앞두고 금요일 장 끝나고는 무료 방송을 준비했는데 지금 올라서고 있는 2차전지 기업들 핵심 기업만 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ESS와 연관된 핵심 기업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 2차전지하고 바이오 기업들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